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수 분열에 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거꾸로 수업에서 질문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개념 1에 보면 체세포 분열은 왜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네모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무엇이죠? 그쵸? 네모안에 들어갈 말은 표면적, 그죠? 표면적은 더 훨씬 크다니까 가 답이 되겠어요. 개념 2에서 치세포의 핵상은 EN, 생식세포의 핵상은 N. 그렇죠? 사람의 체세포 염색체 수는 모두 46개이고 생식세포 염색체 수는 23개이다. 잘했어요. 자, 개념 3에서 핵분열이 나오게 되죠.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전기이다. 중계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 적도면에 배열된다.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각각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한다. 말기에는 응축된 무엇이죠? 염색사가 염색체가 그렇죠. 염색사로 불리고 핵막과 인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개념 4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만입 형상에 의해 식물세포는 세포 중앙 부위로부터 세포판이 형성되어 세포질이 분리된다. 됐나요? 자,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사실 많은 실수를 했어요. 먼저 그 중기를 후기라고 쓴 적도 있었죠. 그쵸? 혹시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하고 체세포 분열은 다른데요. 감수 분열은 언제 하는 거냐라고 부른다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세포 분열이 바로 감수 분열이에요. 생식세포는 앞에서 봤지만은 치세포는 핵상이 EN이고 생식세포는 핵상이 N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 생식세포가 N과 N이 만나야지 수정란이 EN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유전이 되죠. 그리고 또한 부모하고 똑 닮은 그런 자손을 낳게 되죠. 그래서 감수 분열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세포 분열 결과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 세포의 절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6개라면 딸 세포의 염색체 수는 그러니까 그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23개가 되는 거죠. 감수 분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감수 1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수 1분열을 거친 세포의 핵상은 EN에서 N으로 변하고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 세포의 절반이 되는 게 바로 1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보면은 정말 특별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상동염색체가 접합하여 라고 하는 말이 생겨요.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뭐를 만드냐면요.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접합을 하면은 염색 분체가 네 개가 붙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형태를 이가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추사에 의해서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나열하는 것은 중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기가 되면 방추사에 의해서 중앙에 이가 염색체가 나열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한 이제 끌려가야 되죠. 체세포 분열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후기가 되면 방추사에 의해서 이번에는 뭐가 분리가 되냐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선생님이 앞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체세포 분열 때는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런데 감수 분열 때는 다른 게 분리가 되는 건데 뭐가 분리가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고 세포질 분열로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는 이제 말기가 되겠죠. 자, 그럼 감수 1분열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실제 사진이고요. 요건 이제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직 핵막과 인이 있죠. 자, 이때 보면은 중심립은 복제가 되어져 있네요. 자, 이때가 간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중심립이 점점 휘어지면서 방추사가 나오면서 염색체가 붙고 있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있는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중기가 되면은 중적도면에 배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추사가 붙는데 이때를 중기라고 얘기를 해요.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끌려가요. 사람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한 거를 엄마, 이렇게 연한 걸 아빠로부터 했다 그러면 1번부터 23번까지 어느 쪽으로 어떤 것이 끌려갈지 모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후기라고 얘기를 하죠. 말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핵막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감수 2분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는 자, 여기에서 좀 더 다른 게 하나 또 나오죠. 뭐가 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감수 1분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염색체 수에는 변함이 없고 핵상에도 변함이 없지만 DNA 량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전기 때는 이제 똑같이 요번에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시 핵막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후기 때는 나눠지죠. 염색 분체가 나눠지죠. 말기 때에는 이렇게 딸세포가 4개가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체세포 분열은 이 N은 4라고 하는 게 지금 체세포가 있으면 결국은 이때나 딸세포나 부모세포나 똑같죠. 그죠? 그렇지만 감수 분열을 했더니 처음에 거하고 나중에 감수 분열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류가 얘는 하나, 둘, 셋, 4개였다면 얘는 2개죠.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핵생도 여기는 큰 거 2개, 작은 거 2개인데 여기는 하나하나씩이니까 핵상이 N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뒀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감수 분열은 왜 하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감수 분열은 왜 하느냐면 생식세포 만들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핵상이 EN에서 N으로 변하고 또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딸세포의 수는 모두 4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